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오늘은 인사하는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안전과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역별로 약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은 1920년 8월에 354mm를 넘어선 역대급 폭우였는데요. 저도 이 출퇴근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되었고 재산 피해 또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특히 강남권 침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량 침수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정 침수 차량은 2,000대가 넘고 9일 기준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신고도 약 1,0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손해액은 약 9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강남권에 고가 차량들이 많은 만큼 손해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잠정적인 추정 피해액은 약 659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폭우로 인해 발생된 침수차와 그에 따른 보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침수차의 추정 피해액은 659억 원이고 다음 주 비 소식이 다시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피해액을 보험사에서 배상해 준다는 것, 즉 보험사의 손해로 전가된다는 말인데요. 아니 이게 뭐 침수도 안 당한 나랑 무슨 상관이냐. 물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뉴스에서는 이 손해액이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또는 보험료 할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이번 폭우로 인해 보험사에서 배상, 즉 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됐으니까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일 텐데요. 이렇게 막대한 손해액을 어디서 회수를 할 것이냐? 그게 일반 가입자들이 아닐까? 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손해보험업계에서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추정 배상액은 약 1,082억이라고 합니다. 이 집계는 침수차 관련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치라서 더 큰 거예요. 아무튼 659억 원 정도의 침수차 보상의 세부 건수를 보면 국산차는 약 2,000건, 수입차는 약 1,330건입니다. 대수에서는 국산차가 많지만 피해액은 수입차가 345억으로 206억인 국산차에 비해서 약 139억이나 많은 상황입니다. 이 금액은 모두 보험사의 손해율로 이어지는데요.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코로나의 장기화의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최대 9%가량 떨어졌습니다. 차들이 덜 돌아다니니까 사고도 덜 나고 이러면 보험사가 배상해줄 돈도 줄어드니까 보험사의 이윤이 증가했다는 뜻인데요. 이런 업계 상황을 반영해서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소식이 폭우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대량의 배상이 생겼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 이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말인데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같은 천재지변도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약 5에서 60% 정도 배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보험사의 손해율은 해당 보험사에 가입된 가입자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최저 1%에서 최대 3%까지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인하가 무산되는 건 아니냐 아니면 일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의 논리라면 인상 또는 인하 취소가 맞는 것이겠지만 일반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차는 멀쩡한데 왜 나한테 페널티가 생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물론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섣부른 예측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튼 다수에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결정 과정에 있어서 타당한 분석과 투명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고지서와 계약서 같은 거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소식은 결정 사항이 나온다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침수된 차량들이 중고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보통 이 차량이 침수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또 전손 폐차 아니면은 보험 이력을 남긴 후에 수리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중고거래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즉 보험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침수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수차를 사면 왜 안 되냐? 강남역 침수 사진을 보시면 이 차들이 물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가 성할 리가 없겠죠. 이렇게 보험 이력이 남지 않는 침수차는 차가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리가 됐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부식과 지속적인 고장, 진짜 이 돈 먹는 폭탄 같은 차인 거죠. 아무튼 자세한 침수차 대처 요령 같은 건 뒤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침수차들의 구매 피해 발생 건수가 여름철 강수량에 비례한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의 경우 강수량은 493mm였습니다. 이때 침수차 피해 상담 건수는 118건이었는데요. 총 강수량 982mm, 여름에만 609mm가 내렸던 2017년의 경우에는 263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마나 태풍이 지나간 후 약 한두 달 사이에 침수차 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또 이상한 점은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후에 중고 차량 매물 또한 같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장마가 6월부터 시작됐고 10월까지 태풍이 총 7개나 지나갔는데요. 거의 장마가 한 4개월간 지속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간 중 중고차 매물 등록 대수를 보시면 장마가 시작됐던 6월에는 44,000대였었는데요. 장마가 끝난 7월에는 약 5,000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태풍이 끝난 10월에는 5,750대가 늘어났는데요. 이 수치는 장마 전후에 평균 매물 등록 대수가 많을 때는 4,590대, 적을 때는 1,297대였던 걸 감안하면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늘어난 대수의 모든 차가 침수차다.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혹여나 숨어 있을 수 있는 침수차를 조심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침수차의 경우 판매한 중고차 업체의 과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소비자와의 합의율은 52.4%밖에 되지 않고 즉 나머지 47.6%는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장마가 끝나고 몇 달 동안은 이 중고차를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침수차가 모두 불법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차량이 침수되면 침수 정도에 따라서 물론 대부분 폐차가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무튼 침수 수준과 수리 비용 대비 차량 가액이 높아서 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침수차라는 이력을 남기고 거래가 되는데요. 이런 식의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고지가 된다면 중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은 보험 이력을 숨기거나 아니면 침수 이력 고지를 안 한 경우입니다. 그럼 침수차를 골라내는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도 작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포인트들을 침수차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꼼꼼히 찾아봐도 골라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중고차 구매할 때 이 동행해서 매물 진단을 해주는 서비스 이런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기본적인 점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이 물의 흔적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시건잭에 있는 차라면 시건잭 단자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그리고 발판 밑에 매트를 들춰냈을 때 뭔가 진흙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도어에 웨더 스트립을 분해해서 이물질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퓨즈박스 부위를 살펴보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너무 뭔가 새 거 같아 보인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중고로 교체하는 부분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수차를 일반인이 확실하게 구별해내는 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침수차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안 사는 게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침수차 골라내기 요령은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부턴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 차가 침수를 당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단,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지 무언가를 처리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자차의 단독 사고 항목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험 담당자랑 상담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사고 처리와 비슷합니다.
뭐 폐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할 것인지 보상 액수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실 건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막 본인 부담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창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두셨다면 보상이 안 되는데요. 또한 도로가 통제되어 진입이 금지된 곳에 진입을 하였거나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서의 주차 후 피해, 그리고 정상적인 주차 후의 피해가 아닌 이미 물에 불어난 곳에 들어갔다가 입은 피해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안의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데요. 특약에 따라서 보상이 별도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또 침수를 당하셨다면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는지 이런 거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침수차로 보상을 받았을 때 보험료가 오를까요? 답은 때에 따라 다르답니다. 정상적으로 자차 처리를 하게 된다면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 대신에 무사고 할인은 1년간 유예가 되는데요. 대신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에 진입했거나 대피 명령을 무시해서 발생된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다면 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차를 타고 나왔다가 폭우가 쏟아진다? 이럴 때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라면 최대한 고지대로 이동하셔야 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물이 고여있는 곳을 지나가야 될 때는 타이어의 3분의 2 지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실 때에는 낮은 속도로 멈추지 않고 가셔야 되고요. 지나간 후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디스크를 말려줘야 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난 후에 다시 차를 구입하신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신다면 피해 차량 가액의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뿅.